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일종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에 처음 적용한 방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기로는 9월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조 원 안팎의 몸값이 거론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보기 드문 대여의 상장 주관사 자리를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리벨리온 주관사 선정 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로봇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의 투자에 참여하는 데다 북미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장 두산 로보틱스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에 좀 변화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상승폭이 좀 꺾였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코스닥을 보게 되면 계속 상승 추세는 맞거든요. 네. 상승 추세는 맞는데 일단은 뭐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31일부터 6월 달 들어와 가지고 종가상 음봉을 만들었던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정고점을 앞두고 추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신호가 될지 아니면 무시하고 상승을 갈지 뭐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지난 4월달에서 5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점 부근이 875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자리에서 최근에 V자 반등으로 올라오다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음봉이 앞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별 등락 현황을 계속 짚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상승 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803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748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라도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현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내일 쪽과 모레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최소한 주춤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진 것들이 2차 전지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오늘 리튬 포스라든지 그리고 하이드로리틱 같은 종목들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거의 하한가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 상황들이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4%, 에코프로가 1.5%거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3등 종목이 이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가 대비 약세음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좀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바이오가 됐던 반도체 됐던 자리를 좀 채워준지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떤 음봉이 이 FOMC의 어떤 불안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뭐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불안한 요소도 있으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하기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서 시장에 반영을 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매도로 일관을 했죠. 주식 같은 경우도 네. 매도를 하다가 지금은 매수로 모두 전환이 되어 있어요. 선물 기준으로는 한 4,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우리나라 시장 동시 만기일이죠. 만기 부분도 있고 미국의 그 물가지표 발표와 FOMC 회의죠. 금리에 대한 부분에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장 초반은 관망세를 보이다가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시장을 좀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져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수급에 좀 무게를 두네요. 뭐 이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아요. 네. 개별주가 강했다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이 현상이 반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그래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유리함을 말씀을 드리고 주식 비중 자체도 한 70%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의 비중을 지금 시점에선 70%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섹터별로도 흐름을 살펴본다면요. 하루하루 흐름이 너무 다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는 리튬이 그렇게 오르더니 오늘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표가 이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르는 데 작용을 하는데 뭐 사기와 또 배임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밀린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M&A 이슈로 네.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이슈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기, 배임 혐의. 이게 근데 물론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지금 리튬 포스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소장을 봐야 정확한 뭐 원고 피고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리턴 플러스의 어떤 그 손해가 리턴 플러스 끝나는 게 아니라 포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의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10일 남은 전환사채 한 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물량도 부담이 될 거니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장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도 설명을 잘 해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은 뭐 변호사나 검사의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주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우리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급락이 된다라는 것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 횡령 배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회사 자체적으로 뭐야 될까요? 유동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것들이 이게 하이드로리튬이 어저께 아시겠지만 종가상 2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정말 대량 거래가 어저께 또 나오게 되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어찌 보면은 이런 대량 거래는 또 바닥의 어떤 신호를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루 만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냥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들이 참 주식이란 게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어제 대량 거래가 수만이 되고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은 좀 다지겠지 뭐 단기적인 변동성 나오겠지라고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눈물 콧물 쏙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회사 내용을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그 밸류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매도뿐만 아니라 기업 내용도 조금 투명하게 공개가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적어도 빨리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맞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여담도 덧붙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급락을 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어제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볼리비아 염호 개발로 인해서 사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거래량을 보면요. 그렇다면 버티게 된다면 그래도 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버텨서는 안 되고요. 네. 우선은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보고 주식에 진입을 했어요. 어제 소식을 통해서 진입을 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단은 리튬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계속 기업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는 외부적인 요소죠. 근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에 대해서 이슈가 됩니다. 즉 이게 만약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현재 경영진 같은 경우에서 나오게 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거래 정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다 보니까.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선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라면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자율 선택이기는 한데 네. 대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장은 매도를 하는 것이 네. 낫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실이 생긴다면 저희도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또 드리기도 해야 네. 하잖아요. 바로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K푸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K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우리가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보통 계절성이 있어요. 우리 OTT 쪽 같은 경우는 연초에 미리 방영할 작품들의 스케줄을 정해둡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휴 전이 대표적으로 인기 많은 작품들을 배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의 작품 같은 경우가 히트가 있었어요. 뭐 선제업고티어 같은 경우가 히트가 있었고 시청률은 5%로 뭐 제 기준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보고 제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그냥 그 대충 알고 있어요. 네.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CJ ENM 입장에서나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처음에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 비용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오는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최근에 배우분들의 출연료가 높아지면서 드라마로는 수익이 좀 박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계약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선제에 대한 작품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IP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유리한 거죠. 예. 수익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드라마라든지 작품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예,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CJ ENM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해볼까요? 실적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봤어요. CJ ENM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드라마, 영화가 히트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배급한 회사,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무작정 이렇게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익을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요. 근데 EN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드라마 선제는 지금 뭐 수출이 되는 부분을 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티빙 쪽에서 프로야구의 판권을 가지고 온 거죠. 이게 5월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예, 실제 보는 유저 수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실적을 따져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 봤을 때도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컨텐츠가 추가로 히트를 치게 되면 주가는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긍정의 무게를 좀 두고 목표가는 93,000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77,000원, 네, 이 가격대를 제시를 합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첫 번째로 CJ ENM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저희가 바라본다면 이제는 HBM 쪽을 계속 네. 봐야 하는 거잖아요. HBM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못 잡는다라고 봐요. 못 잡는다라고 봐요. 네. 그게 물론 비메모리와 메모리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가능했다라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그 TSMC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격차가 안 줄어요. 중요한 건 격차가 안 줄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히나 이제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체를 잡아서 얼마만큼 이 부품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호환성 검증 잘 맞추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누가 보다도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엔비디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결국 그 속에 이제 파트너로서 부품 공급하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곳은 TSMC고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동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저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뭐 저는 납품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납품은 하겠지만 그 속에서 점유율을 과연 넓힐까? 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저는 TSMC의 견제가 상당히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스트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TSMC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젠슨하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통과시키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을 TSMC 쪽에 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패키징 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물론 GPU라는 것들을 넘겨주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하는 게 누굽니까? TSMC잖아요. 그러면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느냐? TSMC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TSMC가 약간 꼬장을 부린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자 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TSMC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밴더로 들어온 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밴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겠느냐? 예전에 한번 이거 나왔었는데 2.5D 패키징 이래가지고 아마 턴키로 수주해가지고 뭐 가격 낮춰가지고 뭐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거든요. 작년에 수율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밴드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TSMC가 쉽게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율, 발열, 방금 말씀드린 호환성 검증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경쟁자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HBM은 그동안 D램,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왔었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HBM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따라잡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TSMC가 그 앞선 모델 있잖아요. 선단 공정. 그 선단 공정 논의를 누구만 하냐면은 하이닉스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이 두 연인 관계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둘의 사랑은 너무나 짙다라고 보거든요. 네. 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앞서 나간다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반도체가 지난 3월 달처럼 다시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물론 삼성 밴드 관련된 종목들도 갈 겁니다. 갈 거지만은 수익률 측면에서 그동안 뭐 이스페타시스, 하미 반도체가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밴드 쪽이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 밴더 네네. 쪽에서 저희가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 VM의 경우는 사실 HBM의 네네.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쵸? 어제 장에서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오늘도 이제 급등을 좀 더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VM을 또 준비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차도 기왕이면 중고차보다 신차가 낫잖아요. 그리고 기왕 살 거면은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냐면은 시장에서 그 새로운 수혜주 있잖아요. 새로운 수혜주들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 계속 발굴해 나가잖아요. HBM 내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혜주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겁니다. 근데 VM이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테마를 만들자면 신상주예요. 그러니까 HBM 관련이 그동안 부각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와서 처음 부각이 됐다라는 것들은
새롭게 테마주에서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이 낮고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낮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VM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HBM 수혜주로서 새로운 수혜주로서 수급 쏠림 현상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VM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 물론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동안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굳이 부각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새로운 신상주로서 시장이 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VM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연유를 내 가지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실려주고 있으니까 단기 변동성으로 단기 변동성 종목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각 장비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22,000원 정도 일단은 잡았고요. 그 손절 같은 경우는 18,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낼 때 그때 주가가 1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차피 근데 22,000원이 최종 목표가가 아니고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되니까 말씀드린 가격대의 어떤 돌파 여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VM을 알아봤습니다. HBM 하면 오늘 이 종목의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LG전자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네, 여전히 보유를 해야죠. 네.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이게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중요한 게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뚫고 나서 붙이는 거죠. 붙일 때가 검사 이전에 이렇게 붙이는 단계인데 그게 뭐 보통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수율이 높지도 않은 상황인데 중요성이 있다 보니 부각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은 뭐 차세대로 이제 넘어가죠. HBM3E 이런 식으로 일컫는 방식들 층수도 더 높이게 되고요. 그 상황 안에서 고객사는 벤더를 넓히기를 원할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벤더가 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차트로 보면 주가가 떠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년에 한 1조 정도의 매출액이 가능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 20조 정도까지 상승하더라도 뭐 이견은 없는 거죠. 지금은 16조 정도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최근에 한번 급락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때를 좀 마지막 기회라고 봤어야 했을까요? 다시 좀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신규 접근을 한다면 한미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안 봐요. 그 생각을 완전히 굳혔고요. 그 기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음봉이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한미 반도체가 정확히 뭐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성훈 이사님께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게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찌 보면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이게 짝을 맞춰가지고 독점이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이 급등을 상승해 온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글쎄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독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깨질 것 같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이제 3월 달 그때 당시에 뭐 최저가가 13,000원 정도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 13배 정도 이상 있게 오른 13배 15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오른 상황이라 봐야 되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실적이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달까지 올랐다 좀 쉬었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고 그리고 올해 넘어와가지고 상한가 나온 날 그때부터 다시 한번 7만 원대에서 17만까지 달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또 실적이 방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독점이라는 어떤 프리미엄도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의 어떤 주가 상승 능력으로
충분히 저는 작용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하나 정밀 기계도 그렇고 ASML의 어떤 자회사도 그렇고 장비가 어쨌든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까지 잡게 된다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는 점 그리고 경쟁 상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격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물론 지금처럼 공급이 계속 가능할 거고 일정 때 매출도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가이던스가 미래에는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저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종목 그 추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좋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전문가에게 다 틀릴 겁니다. 다 틀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동안 좋게 봤었지만은 6월 3일 날 종가 기준으로 9%가량 하락이 나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어쨌든 최소한 지금까지 나왔던 상승 퍼포먼스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는 저는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서 본인의 판단에 맞는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미 반도체는 잘 판단하셔서 투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료주 이야기를 요즘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냉동김밥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양의 경우에는 50일 신고가를 다시 또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우양은 최근에 주가가 네. 꽤 올랐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13%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냥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네.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선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고 실적이 올해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을 돌파를 하는 게 맞는가? 예, 그 생각은 듭니다. 더 이제 막 캐파를 늘려요. 네. 그래서 김밥을 더 많이 수출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용인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캐파를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네.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네, 크게 네.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살펴볼 부분이 오늘 이 섹터가 오르더라도 6개 섹터입니다. 자, 이게 K푸드 관심이 어디까지 옮겨붙을지 저도 이제는 궁금하더라고요. 삼계탕입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 막걸리 관련된 거 짚어드렸는데 이 막걸리보다도 삼계탕 수출액이 4배 정도나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니과 FNG 오늘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거의 반토막이 난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15% 급등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계탕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지금은 권역에 둬야 할까요? 우리나라 복날이 언제죠? 초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마니까 FNG의 어떤 강세는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듯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무슨 섹터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말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있으면은 그 섹터에서 만약에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막 조금만 연관성 있으면 다 끌어내가지고 막 연끌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예를 들어야 되지? 정말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답답하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섹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 가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메로나 많이 먹다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 오더를 가다 보니까 다음은 뭐가 될까 계속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마니까 FNG를 말씀하실 때 교천 FNB의 차트를 보니까 교천 FNB는 또 벌써 또 갔더라고요. 주가가 최근에 11,800원까지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는 그런 걸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게 되면은
그 쌈장이 호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 쌈장이요. 네. 네. 제가 쌈장이 불호가 있는 건 딱 한 번 봤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딱 한 번 봤는데 네. 그분이 할게요. 그분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쌈장 같은 경우는 불호가 거의 없었던 걸 봤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음식료인데 지금 최근에 폭염 때문에 뭐 빙가르게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폭염과 또 연관시켜 보면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옷이 또 이제 짧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음.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잠시만요. 한국 BNC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BNC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오를 듯 하다가 약간 주춤하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는 그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가 1월 달에 네. 5만 건이었다가 저번 달에 17만 건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좀 우리나라로 연결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비만 치료제도 뭐 음식료 업종은 아니지만은 네. 뭐 여름 스웨즈로 보게 된 음식료 여름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비만 치료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 더워지게 되면은 요것도 갈지 모르겠네. 냉면? 냉면.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오뚜기가 네. 함흥냉면이라는 제품을 출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냉면 관련주도 좀 있으면은 먹느냐니까 갑자기 배고프네요. 그래서 그쪽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냉면 관련주 있으면 제가 지금 냉면 관련 딱히 떠오른 게 없어가지고 네. 냉면이 풀무원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떡볶이. 그것도 조금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밥이 인기가 있으면은 떡볶이 관련주도 하면은 네. 이제 오뎅 관련주 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얘기하니까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주식시장의 창의력이 어떤 계속해서 네. 이렇게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쌈장 관련주, 냉면 관련주, 오뎅 관련주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창의력 한번 발휘를 해볼게요. 그럼 뭐 비만 치료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육계 관련주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닭가슴살 저희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도 있고 초복이 지금 보니까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육계 관련주들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거 뭐죠? 있어요 그 종목이. 그러니까 닭가슴살 제조하는 그 네.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자꾸 그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할인이 맞나요? 할인 말고요. 네. 할인 말고 닭가슴살 조리해서 만드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잠시 이성훈 이사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은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안 떠올라요, 저도. 네, 그럼 떠올리실 때까지 잠깐 저는 그러면 라면과 관련된 질문 좀 해볼게요. 삼양식품이 사실 좀 촉발을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소스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S&D인데 자, S&D 역시도 사실 같이 좀 불이 붙는가 싶더니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시동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날이 더워지면 네. 더우니까 불닭을 덜 먹겠군요. 그래서 좀 영향이 있는 건지 생각이 들고요. 소스 쪽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랑은 다르게 이게 뭐 매출은 커질 수 있는데 이익은 확 느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제한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는데 그건 좀 제한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음식료 쪽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시작은 뭐 삼양식품이었고 삼양식품 1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뭐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여기 더해져서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가 작년에 확실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게 좀 유행이냐라고 하면 제로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 연결해서 종목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로 음료 뭐 제조하는 그런 네, 기업들. 재료 음료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그럼 종목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료 음료는 롯데칠성이 네. 있어요. 주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재료 음료를 출시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강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성수기라고 해서 종목이 다 강하지는 않아요. 빙그레가 강했던 거는 제로 아이스크림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바나나 우유나 메로나를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더 많이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매출이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유사 기업들과 다르게 여름에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는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이번 또 2분기 실적, 3분기 이 부분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고 주가는 그 대비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빙그레는 주가는 많이 올랐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를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식료 또 여름과 관련해서 롯데칠성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사님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는데 네. 푸드 나무더라고요. 네. 랭킹닷컴인데 주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주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푸드나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 마감 앞두고는 조금은 상승 탄력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0.81%의 강세가 나타나면서요. 2,727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0.13%의 강세, 강보합세 나타내면서 869선에 종가스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면서 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2,21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9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줍니다. 기관 투자자들 반면에 1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76억 원의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사들이고 있는 수급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마감을 앞두고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사님? 지수는 거의 비슷해요. 지수는 거의 비슷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77,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까 선물은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5,500억 정도로 늘린 상황이고요. 이번 내일 만기를 두고는 우선은 상승인 유리하게 포지션은 좀 구축을 했네요. 오늘은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지표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별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도 지금과 유사하게 좀 무난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시장을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종목별로도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종목별로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계속 2차 전지 봤어요. 왜냐하면은 상승하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그 종목별 등락량을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가 저는 안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 요인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항상 이제 증시 분위기는 종목별 등락량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 목수, 하락 목수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목수가 815, 하락 종목 70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신경이 쓰는 부분이 이제 그 바이오 쪽 관련돼가지고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타바이오가 7%, GI 이노베이션이 3%, 메드팩토가 2.6% 그리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칫 또 2차 전지에 오늘 어찌어찌 무사히 넘어가는데 또 바이오가 발목 잡는 게 아닌가? 지금 바이넥스가 또 16%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은 어쨌든 이 상승 추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등락량을 먼저 좀 살피시고요. 그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하락 종목 수를 늘리고 있는 요인이 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인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보다는 리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튬 포스 하이티로 리튬이 시총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 바이오가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바이오가 내일 시장에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주가 장 막판 들어가면서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양대 시장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힘이 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종목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크를 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에서 모두 하락하는 종목수가 적게 집계 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계 업종에서 그중에서 가장 크게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4.59%의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음식료 업종입니다. 2.28%의 강세, 화학 업종에서도 1.33%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4.37%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의료 정밀기기 업종으로 2.55%의 강세,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도 2.23%의 상승 흐름이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의과대 교수들이 응급실 등을 좀 빼고 무기한 휴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 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소식 속에서 저희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보통 뭐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소식이 나왔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은 주가 반응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예정된 부분보다 지속이 오래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일정에 기대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감내 가능한 분들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할게요. 예. 네,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원격 진료 이쪽에 오늘 마감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사님? 분위기는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선정보가 지금 뭐 18% 넘게 네. 급등이 나오고 온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원격 진료 관련돼 가지고 섹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섹터 전반 지금 2%대 강세로 마감이 됐네요. 네, 원격 진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선정보가 18%, 뭐 케어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케어랩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알서포트, 뭐 소프트센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일단은 그 인선정보만 좀 돋보이게 18% 넘게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유비케어가 6%, 뭐 비트컴퓨터가 4%,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가 1.8% 상승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변동성 크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그 휴진에 대한 우려감들을 인해 가지고 의사 파업이라든지 휴진에 대한 우려감들을 인해 가지고 테마 그동안 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다 움직이기보다는 인성 정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 비대면이 앞으로 트렌드로 가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정부 정책 테마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고 단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 홀딩 관점보다는 수익이 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빠른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인성 정보가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뭐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파헤쳐봐야 할까요? 증자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미리 만약에 증자를 단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일에 맞춰서는 뭐 종목들의 주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자를 받는 게 유리하고요.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갑자기 뭐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증자가 단행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선은 좀 우리가 증자를 받는 기일에 맞춰서 그 이전에 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낫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시세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세의 가능성은 있다 보니까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요. 왜 그러면 한 번 더 시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네. 주가가 한 2,50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전거래일 오늘 같은 경우가 그냥 이틀째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기술적인 측면과 거래량을 대입을 해봤을 땐 추가로 시세 발생이 가능하고 한 4,0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조금 추세가 꺾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대면 관리주 길게 가져가고 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이용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게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종목, 업종, 시장이 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상증 어찌 보면 지금 휴진 그리고 유상증자 호재 악취잖아요. 근데 지금 어째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호재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주가 수익을 하시고 나오고 유상증자가 어쨌거나 지금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은 혹시 걱정된다면 추후에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가액이 아직 결정은 안 됐더라고요. 6월 17일 날 일단 결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받는 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유상증자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오를 때 그냥 잘 팔고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은 CJ ENM입니다. K 콘텐츠의 수출이 확대되는 기대 속에서 호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93,000원, 손절 라인 7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은 VM입니다. 식각 장비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 라인 1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바이넥스입니다.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과 벨거 인겔하임, 컴패스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 재료,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북미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한전의 인도네시아 송정망 수주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시가가 15,710원이었고요. 지금 손절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32,700원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 34,300원으로 오늘 하루 동안 4.89%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